결혼 18년 차 부부입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TV 속에 못된 며느리를 보고 아유 저런 며느리가 다 있네. 너도 저러니? 라며 저를 떠보고 친정이 마음에 안 들면 너네 친정 식구들은 그러지 않지? 어? 매번 돌려가는 시어머니 때문에 제 마음은 만신창이가 됐는데 어떻게 해야 시어머니와 맘 상하지 않고 대화할 수 있을까요? 돌려 말하는 사람이랑 대화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 네. 근데 그 대상이 시어머니라면 조금 더 힘들 것 같은데 어디 계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벌써부터 얼굴에 그늘이 뭐 대충 어머니께서 어떻게 돌려가시는 건가요? 어머님께서 즐겨보시는 프로그램이 하나 계신데 그게 이렇게 그 속풀이쇼 동치미를 보세요. 아 거기 그 센데. 근데 저는 그 프로그램이 제일 싫어요. 근데 저는 그 프로그램이 제일 싫어요. 왜요? 그 며느리들이 이제 요즘 시어머니들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버린다. 네. 처음에 저를 안 불러요. 남편을 불러요. 그러니까 진성아 이거 와서 여기 봐, 이거 좀 봐라. 근데 세상에 이런 며느리도 있더라.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시면서 너는 안 그러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 본 적도 없고 어머님이 사실 저희 집에 잘 오시지도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그러니까 내가 진짜 그러고 있는 건지 그러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차라리 하지 마라. 이렇게 네. 하면 좋으실 텐데. 그래서 뭐 서운한 거 있나? 또 한 번은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되게 챙겨주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너무 많아서 가져오기 싫은데도 그러니까 제가 다 챙겨온단 말이에요. 어머님이 서운해 하시니까. 그러면은 이제 어머님이 주면 주는 대로 다 받아가는 거 거절하는 적이 없다고. 그게 칭찬이에요? 뭐예요? 아, 그건 어떤 의도예요? 그러면 뭔지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 마음을 모르겠어요. 그런 애둘러서 하는 표현들이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 저희 남편은 외동이지만 저희 애들이 셋이에요. 그러니까 딸 둘에 이제 막둥이가 아들인데 저희 친정 형제도 그러니까 저희 딸 둘의 아들 하나거든요. 밑으로 남동생 있고 저 언니가 있는데 어머니께서 첫째 때도 네가 친정 엄마를 닮아가지고 첫째가 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둘째 딸이었을 때도 네가 친정 엄마를 닮아서 엄마처럼 딸 둘이고 이제 막둥이 낳았을 또 아들이니까 엄마를 닮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어머니한테 처음으로 대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저희 언니도 애기가 셋이거든요. 근데 성별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 언니는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 셋째가 딸이거든요. 어머니, 그러니까 엄마를 닮는다면은 제가 엄마를 닮았으면은 언니도 닮아야 되잖아요. 근데 언니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본 적 있어요. 그때 대드신 말투가 어떠셨어요? 어머니, 제가 생각해 보니 딸이 어머니를 닮는다면 저희 언니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저희 언니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런 말투를 하셨어요. 어머니 말씀대로라면 저희 언니도 엄마를 닮아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저희 언니 가정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머니 이렇게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니? 중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간이었어. 너무 극적이었어. 극과 극이었어. 시어머니한테 그럼 지금까지 있었던 일 다 통틀어서 제일 서운했던 거. 들어보면 말투가 조금 안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 1년 동안 병원에 있었거든요. 왜요? 제가 뇌경색을 좀 앓았어요. 아이고. 명절 되면은 그 음식 같은 거를 제가 다 해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제일 힘든 이제 튀김, 전 이런 거는 제가 집에서 회사 가서라도 꼭 해가거든요. 이제 1월 말에 설이 있었잖아요. 남편이 그 전에 어머니한테 이제 아프고 편마비가 와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하니까 음식 같은 거 이제는 기대하지 말아라 못한다. 근데 정말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제 손으로 장 보고 음식을 다 하고 이제 어머니 아버님한테 대접을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손이 편마비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설거지 같은 걸 잘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남편이 옆에서 이제 좀 이제 도와주려고 이렇게 해서 일어나가지고 좀 움직였더니 어머니께서 그때서 놔둬라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지금 말투와 뉘앙스가 사실 지금 뭐 비속어나 이런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상처를 받을 것 같은 정서가 지금 들어있으니 좀 약간 날카로우니까. 지금 그럼 이 방송 나가고 우리 가정 깨지는 건가요? 사실 어머니께서 안 보셨으면 해요. 어머니는 근데 동치미 동치미 보는 걸로. 동치미 보시니까 안 보실걸요? 근데 그 며느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시어머니께서 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반대하는 결혼을 했거든요, 사실. 반대가 좀 그러셨구나. 심했습니까? 네. 어머님이 원하는 며느리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다 반대거든요. 지금도 지금 남편이 나이가 50 가까이 된 이 나이에도 아들한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뽀용뽀용하다고 표현을 하세요. 뽀용뽀용? 뽀용뽀용하다고. 뽀용뽀용? 그게 뭔 뜻이에요? 뽀사시하고 예쁘다고요. 아이고 뽀용뽀용하다 이렇게. 아이고 우리 아들 뽀용뽀용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시어머니가?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 앞에서도 아빠 자랑을 그렇게 해요. 네 아빠는 뽀용뽀용하고 니들이 이렇게 이쁘고 그런 거 한 거는 다 아빠 닮아서 그렇다. 근데 보시다시피 뽀용뽀용하지 않거든요. 안녕하세요. 뽀용뽀용 아들입니다. 뽀용뽀용. 재밌다! 우리 이제 남편분께서도 옆에서 보셨을 때 며느님한테 유독 어머니가 돌려가기 화법으로 말씀하신다는데 인정하십니까?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아, 예. 저도 그렇게 좀 살아온 것도 있기 때문에 저도 돌려가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당했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누구보다도 잘 살았거든요, 집이. 어. 그런데 한순간에 사람에 의한 배신으로 인해 한 번에 확 내려가다 보니까 가장 큰 게 이제 가족들한테 좀 배신을 많이 좀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서울에 살았었지만 다 접고 순천으로 내려갔는데 거기 내려가면서부터 어머니 이제 그 틀에 갇혀 계세요. 아직 딱 벗어나지 못하셨구나. 그 틀에 딱 갇혀 계시고 그 전에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뭐 치맛바람도 쐬셨고 자기 그런 부분 하물며 뭐 다림질을 할 때 청바지까지 다리세요. 그거 잘 안 다니는데. 네, 청바지에 뭐 니트 옷에 각 잡으시고 신발 뭐 양말 이런 것도 항상 하얀 양말 흰 양말 그래서 다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단점이 친구들이 집에 좀 못 놀러 왔었어요. 틀어지는 게 싫으시니까 조금 티를 내시니까 아이들이 간 다음에 이제 치우시는 그 모습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안 좋아 보이고 어머니 그 틀에 계속 있기를 바라니까 저는 그게 조금 깨면 좋겠다. 그런데 특히 제 아내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을 그러다 보니 저에게 더 집착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도 전화 통화를 하면 거의 1시간. 그럼 다 해주세요, 1시간을. 저는 그냥 해주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게 저는 가족을 위한다고 생각하는 편이었어요. 이 말을 할 사람이 저밖에 없다. 진짜 제가 세상의 모든 어머니의 마음은 제가 훔칠 수 있겠는데 우리 어머니 마음 하나만큼은 제가 못 훔치겠어요. 관계를 막 고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랑하는 아들을 저한테 주셨으니까 사랑하는 아들의 어머니하고 나하고도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좀 덜 상처받으면서 잘 지낼 수 있을지 그게 제일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시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 우리 아내 되시는 분이 시어머니하고의 그 관계가 되게 오래됐는데 우리 여성분의 그 말투나 목소리는 아직도 그 압력이 자꾸 참다가 아주 꽉 차 있는 거란 말이에요. 뭐 이렇게 이 압력이 막 내 마음에 이게.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압력밥솥에 이걸 돌려서 픽 하고 나가야 돼. 지금 오늘 이러는 과정이라는 거죠. 시어머니를 까는 게 그런 게 아니야. 여기 이렇게 있다가 폭탄처럼 터져버릴 수도 있어. 그리고 또 되게 좋은 거는 우리 아내 되시는 분의 마음이
그걸 정확하게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하시지만 저는 어머니하고 잘 지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희망이 있죠, 집안에. 제가 보기에 그 시어머니 되신 입장은 아마 이럴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잘 나갔었고 경제적으로 너무 부유했어요. 근데 매우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정말 황당한 일을 당했어요. 그것도 가족에게. 다른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해도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더 경계 모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존심에 내가 너무 큰 상처가 돼. 그러니까 바로 말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머니는 며느리하고 아들한테 브레이크 계속 밟고 있어. 그건 뒤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새 나간 거예요. 근데 며느리하고 아드님이 보기엔 왜 앞에서 차라리 말씀하시지 왜 뒤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 나 그게 너무 더 짜증이 나네? 앞에서 말씀을 하시지? 그러면 이제 엄마 듣기에는 야, 섭섭하다, 며느라, 아들아. 나 사실 너한테 말하고 싶은 거 30번, 50번이었는데 나 말 안 한 거야. 물론 내가 말할 것도 아니지만. 근데 그렇게 새어나간 건데 너는 너희들끼리 그렇게 TVN에 나가가지고 아주 그냥 김창호 그 종자한테 그 전부 다 얘기를. 동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연스럽게 어떤 기회가 될 때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말하면 좋을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햄버거 기법이에요. 첫 번째, 햄버거는 간단해요. 빵과 빵 사이에 뭔가를 넣는 것이에요. 그럼 그 빵은 뭐냐? 어른들에 대한 인정.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하셔서 저희가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열렸을 때 얼른 패티를 착 넣어버려요. 진짜 빨랐어요 방금. 진짜 빠르시네. 그때 얼른 쌀, 보리 이렇게 하듯이 얼른 빨리 넣어야 돼. 그건 뭐냐? 정확하게 말씀드려야죠. 어머니가 의도하지 않으셨지만, 아버님이 의도하시지 않으셨지만 저희에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빵은 뭐냐? 가능하시거든 어머니, 아버님이 이렇게 조금 해주시면 좋은 가정이 되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정말 사랑받고 그러는 가정이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한번 시어머니, 시아버님에게 햄버거를 드려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그때는 이 프로를 어머님이, 아버님이 꼭 한번 보십사 하고 엄마 김창옥 쇼 옥치미로. 옥심씨. 옥치미. 그래서 엄마 한번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 편지 아닌 편지를 했으니까, 왜냐면 우리의 이 내용을 엄마 아빠가 또 들으실 거거든. 그렇죠. 보셔야 돼. 어머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저한테 미움이 있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아들을 사랑하는 뽀용이를 생각하는 마음처럼 저를 좀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도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질 것 같고 앞으로의 어머니 남아있는 인생에서 제가 최고의 진짜 어머니께서 하시는 그 딸 같은 며느리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딸 같은 며느리가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엄마 매번 말하는 뽀용인데 그 혜진이 저 정말 잘 만났거든요.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둘이 잘 지내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제발 그 틀에서 조금 나와 주셨으면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